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 원장님들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우리 핫한 뉴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이죠. 네,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국정감사 내용들이 나오고 또 유튜브를 열면 또 국정감사에 관련된 거를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걸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보육인입니다. 네,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바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그런 국정감사는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일 날 예, 국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고용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면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예, 우리 어린이집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 어린이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내용들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하지 말라.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네, 차별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 점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네,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 요구를 듣고 그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우리 내년에는 네 22년도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조금 더 지원되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떤 그 희망 어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좀더 신속하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차별하지 말아라.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은 예,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집의 그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또 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만든 부모협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자,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그다음에 지원해주지 않는 네,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의 보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폐원을 한다라는 거는 근무하던 교사들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폐원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와 올해 2021년 6월 달을 보니까 국공립은 폐원한 게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25%, 가정 어린이집은 69%,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폐원율이 굉장히 높았죠. 네, 2020년과 2021년도의 폐원 현황을 살펴봐도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대부분이 폐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체 폐원을 한 어린이집의 90%가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없고요. 또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정말 개인에게 맡긴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가 2월 28일 날까지 이루어진 그 보육 통계 자료를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 자료를 한번 가서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영인 의원님이 우리가 보건복지부 감사할 때 이거를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인간 보육교사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까? 네, 아동이 어디에 가서 보육을 받든지 간에 차등없이 그렇죠. 그 양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보육기관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인건비를 아동수 기준으로 보육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당 인건비로 지급해서라도 당장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런 경영 위기를 좀 극복시키고 그리고 균형 있도록 만들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속히 좀 마련할 수 있는 보관이 있습니까? 네, 그 지금까지는 이제 일테면 50인 규모로 해서 표준 보육료 단가를 정해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어린이집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이 부분 표준 보육 비용을 산출할 때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이제 내년에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당 혹은 교사당 이런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아니라 사실 좀 더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아우성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7, 80%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정부에서 3점마다 그 표준 보육료를 조사하고 공표하는데 이 보니까 그 지원 단가가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된 적이 없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표준 보육료가 현실화되는 문제 그래서 부모들이 따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간극을 줄이는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민간 어린이집 집단의 무슨 뭐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전반적인 보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보육 현실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던 것들이 뭐냐면 격차 해소를 해야 된다. 네, 정부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이 너무나 어떤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조건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격차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보육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생활 필수품도 2020년 작년과 올해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물가는 상승했는데 비례해서 우리가 보육료도 그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과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우리가 정부에서 표준으로 정해놓은 인건비대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이런 인건비를
인건비를 좀 지원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년에 정말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보육료를 차별로 우리가 차등 지급,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끊임없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육을 아는 사람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 지급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보육 서비스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간에서 인신 난다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좀 넉넉한 재정 상황이면 모든 것들이 좀 풍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자꾸 긴축 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육 서비스라든가 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관에 우리가 유형별로 말고 우리가 국공립 또 뭐 우리가 법인 또 민간 가정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두지 말고 동일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반당으로 지급해라. 우선으로 반단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저희가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 정도 3년 정도 어린이집 폐원율의 90% 95% 이상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줄어들죠. 그러나 보육료는 또 현실적이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라면 이렇게 재정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또 미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보수의 차이가 27% 이상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인건비가 27% 많게는 뭐 30%도 적게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호봉을 책정을 해서 보수 기준을 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직률도 많고 그다음에 사직률도 많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문을 닫게 되면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평생 직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교사들은 저희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의 보육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넉넉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도 우리가 정부 지원 국공립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교사들이 마음 편하게 평생 직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과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중장기 보육 발전 기본 계획에 보육료를 재계측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22년도에 저희가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이 저희가 개선이 되는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자고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렇게 반가운 소식 접하니까 어떻게 힘이 나시죠? 내년도에 우리가 보육에 정말 해가 반짝 뜨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있으면 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